영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합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거나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봅니다. 그들에게 축구란 생활 그 자체고요. 그러나 반사유리로 뒤덮여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캠든타운의 아이웍스 빌딩 안, 간판도 없는 회사의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돈을 벌 기회입니다. 주심의 호루라기 신호와 함께 시작되는 그들의 도박잔치는 매해 수백억을 버는 것으로 끝납니다. 브라이튼 축구팀의 구단주이자 스포츠 베팅을 통해 2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일군 토니 블룸. 그가 설립한 스포츠 베팅 왕국 스타 리자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영국에서 태어난 블룸은 런던의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해변 브라이튼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에 매우 뛰어났던 그는 숫자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베팅에 대한 열정 역시 높았습니다. 8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의 과일 뽑기 기계에서 놀곤 했고요. 신분증을 위조해 영국의 스포츠 베팅 법적 연령보다 3살이 낮은 15살에 도박장에 출입하기도 했습니다. 블룸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스포츠 베팅을 해왔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에서 일했으며 그 후에는 런던의 옵션 트레이더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었으며 베팅으로 약 2만 파운드의 돈을 벌었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블룸은 프로 갬블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로 축구와 크리켓에 베팅을 했고요. 4년 동안 스포츠 갬블러로 활동하면서 숫자 감각과 대학 시절 배운 수학적 모델을 통해 꾸준히 돈을 벌던 그는 1997년 북메이커인 빅터 챈들러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북메이커란 베팅 시장에서 베팅 확률과 배당률을 설정하고 베팅을 받아들이는 업체로 블룸은 챈들러와 일하며 태국 방콕에서 7개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핸디캡 축구 베팅을 전문으로 했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아시안 핸디캡 시스템은 각 약팀에게 골득실 우위를 부여하여 양팀 모두에게 공평한 베팅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강팀보다 약팀에게 골 2점을 부여하면서 배당률을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리치가 경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맨체스터가 이기는데 사람들은 베팅할 것입니다. 아시아 핸디캡 시스템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플러스 2 핸디캡을, 즉 맨체스터가 최소 2골 이상 승리해야 참가자는 베팅에 성공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맨유가 1대0 또는 2대1로 승리하면 베팅에 실패한 거죠. 블룸과 빅터는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과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핸디캡을 설정하였고 아시아 베팅 시장의 북메이커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룸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인생 베팅을 하였죠. 시장이 프랑스의 우승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확신한 블룸은 챈들러와 경영진을 설득하여 지금까지 토너먼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프랑스가 결승에서 브라질을 꺾는 데에 모두 걸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3대0으로 승리했고 그들은 엄청난 상금을 거머쥐었죠. 아시아 베팅 시스템에서의 잠재력을 알아본 블룸은 챈들러로부터 독립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온라인 축구 베팅 회사인 프리미어 베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핸디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데이터 통계를 이용했으며 엄청난 양의 축구 경기 관전을 통한 질적인 판단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는 회사를 인터랙티브 게이밍에 120만 파운드에 매각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블룸을 스포츠 베팅 플레이어가 아닌 포커 플레이어로 알고 있죠.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포커 플레이어로서도 맹활약하고 있거든요. 월드 포커 투어에서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기도 했으며 포커 밀리언 이벤트에서 연속으로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멜버른에서 열린 포커 챔피언십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 후로도 그는 수많은 포커 대회에서 수상하며 상금으로만 약 38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커가 직업이 아니라 단지 재미를 즐기죠. 사업을 통해 훨씬 큰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0년대 온라인 포커 유행을 읽고 트리베카 테이블스와 세인트 민버라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설립하였고 머지않아 다른 회사에 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했으며 블룸은 이 거래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포커 테이블에서 그의 별명은 도마뱀을 뜻하는 리자드입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포커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그의 능력은 포커 테이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번 블룸은
제대로 스포츠 배팅을 즐기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 배팅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포커 닉네임을 딴 스타 리자드를. 스타 리자드는 단순한 배팅 컨설팅 회사가 아니죠. 그들의 업무는 마치 헤지펀드가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도박을 취급합니다. 그들은 전문 북메이커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축구 배당률을 구해 부유한 고객들이 도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런 배팅 컨설팅 업체를 통해 약 연간 1380만 파운드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컨설팅 제공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도박 투자 그룹 중 하나를 운영하며 부유한 고객들을 대신해 매년 수억 파운드 상당의 베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중 최대 고객은 스타리자드 설립자인 블룸 자신이었죠. 스타리자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블룸과 그의 투자 그룹은 어디에 베팅할지 직감이 아닌 냉정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블룸의 투자 그룹은 연간 2천만 파운드 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해에는 약 1억 파운드를 벌어들인다고도 알려져 있죠. 이렇게 불어난 토니 블룸의 자산은 이제 2조 원이 넘습니다. 과연 스타리자드는 어떻게 축구 경기를 예측할까요? 그들은 축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고려합니다. 이 회사는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 성별, 인종으로 구성된 약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베팅 시장에 대한 예리한 이해와 통계에 대한 이해도 뿐입니다. 회사는 총 4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팀은 각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축구 경기를 예측하는 데이터 생성, 이를 바탕으로 배당률 분석, 배당률에 따라 어떤 베팅을 할 것인지 결정, 그리고 고객을 대신하여 베팅해주죠. 스타리자드의 업무는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를 바탕으로 퀀트가 모델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고 펀드 매니저가 의사를 통해 결정한 후 트레이더가 매매를 하는 것 말이죠. 즉 그들은 스포츠 갬블링을 기업과 투자의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타리자드는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메이저리그에만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본, 터키, 호주, 루마니아처럼 축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베팅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베팅 왕국은 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스타리자드의 직원들은 입사 시에 엄격한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며 이 회사는 어떠한 언론과도 접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도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으며 직원들은 본인이 일하는 층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채용도 드물고 신입 직원은 몇 년간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갬블링 업계 경험과 인맥이 전혀 없는 청년들을 위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개인 투자를 하지 못하듯이 스타리자드의 직원들도 개인 베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장기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블룸은 직원들의 충성심을 최고의 보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골드만삭스나 구글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치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무료 체육관,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풀키친, 게임룸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의 VIP룸을 보유하고 있어 직원들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요. 일이 한산할 때는 한낮에 스포츠를 하러 나가도 됩니다. 런던의 고급바와 클럽을 대관하며 놀기도 하고요. 사실 이러한 혜택은 가장 큰 혜택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스타리자드의 기본급은 25,000파운드에서 4만 파운드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퀀트들도 금융권 퀀트들이 받는 수준으로 받고 있고요. 그러나 이곳에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황금 티켓이 기다리고 있죠. 황금 티켓이란 바로 블룸 도박 투자그룹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블룸은 엄청난 규모의 도박 상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6개월마다 최소 100파운드에서 최대 50만 파운드까지 지급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은 한 번 투자그룹의 지분을 받으면 추가로 돈을 넣을 필요 없이 보너스처럼 상금의 일정 지분을 받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도박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6개월마다 엄청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할 직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블룸은 리자드라는 별명답게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죠. 엄청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도 않으며 항상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의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어쨌든 블룸은 핸디캡 시장을 가장 먼저 이해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위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스포츠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문 스포츠 배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타 리자드를 따라하는 스포츠 분석 컨설팅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통계와 컴퓨터 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토니 블룸의 투자 그룹은 꺾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스타 리자드는 매일 컴퓨터 모델을 가다듬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자드의 토니 블룸은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남자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헬프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고요. 센스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